드디어 산타랠리를 확인할 수 있는 한 주가 돌아왔네요. 지난주 파월 연준 의장의 긍정적인 워딩 이후에 연준 위원들은 무게추를 맞추기 위해서 매파적인 이야기들을 쏟아내고 있어요. 이번 주 산타랠리를 결정지을 수 있는 지표는 오늘이랑 내일 예정되어 있는 일본의 통화정책 회의를 유심히 보셔야 되고요. 22일 발표되는 미국의 PCE 지표도 확인하셔야 됩니다. 내년 주식시장에서 가장 큰 이벤트는 금리 인하가 언제 나오냐가 될 것 같은데, 현재 미국 채권 시장이 이미 금리 인하를 선반영하고 있는 것처럼 시장은 항상 선반영되기 때문에 시장은 항상 먼저 움직이죠. 그렇기 때문에 금리 인하가 나오는 시점을 미리 예상해서 그보다 먼저 움직일 수 있게끔 우리는 대비를 해야만 합니다. 연준의 금리 인하 예상 시기를 알기 위해서는 연준의 과거사를 돌이켜보면 어느 정도 유추해낼 수 있을 거예요. 지금부터 기준금리, 자산시장, 긴축 강도까지 총 3가지를 기준으로 과거의 미국 상황과 현재의 미국 상황을 비교해 볼 겁니다. 첫 번째는 현재 미국의 기준금리와 비슷했던 1994년도를 한번 볼게요. 평균 2000년도 이전의 미국의 기준금리는 현재 미국의 기준금리와 비슷한 상황이었어요. 그 당시 미국의 경기도 굉장히 좋았고요. 빌 클린턴 정부는 저축대부조합 부도 사태 충격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막대한 유동성을 찍어냈고 경제가 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1990년대 초반에는 미국의 연방 예산이 적자였지만 클린턴 정부는 경제정책을 조정하면서 예산을 흑자로 전환을 시킵니다. 빌 클린턴 재임 첫 해인 1993년도 말에 실업률은 6.5%였지만 이후 꾸준히 줄어들었고 2000년도에는 3.9%까지 감소하면서 미국 경제의 부흥기를 이끌었죠. 미국 경제가 연 4% 이상씩 상승을 하면서 경제가 강하다 보니 당연히 인플레이션 상승은 따라올 수밖에 없었겠죠. 그 당시 연준의장이었던 앨런 그리스퍼는 1994년도 2월부터 1995년도 2월까지 1년간 7차례에 걸쳐 기준금리를 3%포인트 인상을 하게 됩니다. 연 3%였던 미국의 기준금리는 1년 만에 6%까지 상승하게 되죠. 채권금리는 폭등했고 인플레이션과 노동시장은 둔화되기 시작하면서 이상을 감지하기 시작한 연준은 그해 7월부터 금리를 다시 인하하기 시작합니다. 동결부터 인하까지 총 5개월이 소모된 것인데 6%였던 기준금리가 5.25%까지 내려가면서 1995년도에 S&P 500 지수는 33%나 폭등을 했고요. 증시는 호황기를 맞이했죠. 경제가 다시 살아났고 기준금리를 다시 인상했다가 1998년도 아시아 외환 위기가 발발하고 나서 기준금리를 다시 인하합니다. 1994년도와 지금을 비교해보면 현재 미국의 기준금리와 실업률이 비슷했고 경제력 또한 둘 다 좋았죠. 금리 인하까지 총 5개월이나 시간이 소모됐고요. 자, 두 번째는 현재 미국의 자산시장을 기준으로 한번 볼게요. 미국 증시는 지금 AI 버블이 껴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AI 관련 산업들이 폭발적인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는 2000년도 초와 굉장히 유사합니다. 2001년도에 발생했던 닷컴 버블 시기인데요. 그 당시 인터넷 산업이 보급되면서 기업명에 무슨 닷컴이 들어가거나 인터넷 관련 사업을 하기만 해도 기업들의 주가는 폭등하던 시기였습니다. 연준은 과열되어 있는 증시를 막기 위해서 1999년도 6월부터 2000년도 5월까지 기준금리를 6회 인상하게 됩니다. 1년 동안 금리 인상으로 증시가 폭락할 조짐을 보이자 연준은 금리 인하를 선택했죠. 2001년 1월 기준금리를 0.5포인트 인하합니다. 동결 이후 8개월 만에 금리 인하를 시작으로 2003년도 6월까지 6%였던 기준금리는 1%대로 하락을 하게 되죠. 2000년도 초와 지금을 비교해보자면 AI 버블과 닷컴 버블이라는 자산시장의 거품은 비슷하지만 2001년도는 닷컴 버블이 붕괴되면서 연준이 긴급하게 금리 인하를 하게 된 케이스이기 때문에 약간의 차이점은 존재합니다. 동결 이후 금리 인하까지 총 8개월이라는 시간이 소모됐었네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긴축 강도를 비교해보았을 때 2006년도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긴축기간이나 금리 인상 횟수 측면에서 굉장히 흡사합니다. 2004년도 6월부터 2006년도 6월까지 17차례 연속으로 기준금리를 인상했는데 1%대였던 기준금리를 연 5.25%까지 인상을 했습니다. 2000년도 초반 전세계 경기는 호황을 겪었고 본격적으로 고유가 시대가 시작된 분기점은 2005년도였죠. 그 당시 배럴당 30달러였던 국제유가는 80달러 선까지 급등을 하게 되면서 미국은 고물가로 고생을 했었습니다. 게다가 2006년도 말 오펙의 감산과 달러화의 가치 하락 및 유가 상승 기대감으로 인해서 본격적으로 투기 자금이 시장에 들어오면서 국제유가는 2008년도 7월 배럴당 135달러까지 최고점을 찍게 되죠. 이처럼 2006년도에는 유가가 급등을 하면서 인플레이션이 쉽게 떨어지지 않았고 지금의 미국 상황과 굉장히 비슷했어요. 마지막으로 금리를 인상한 이후에 무려 15개월 동안 금리를 동결했고요. 그 당시 PCE 지표가 계속해서 2%를 웃돌았기 때문에 연준은 쉽사리 금리를 인하할 수 없었습니다. 2006년도와 지금을 비교해보자면
긴축의 속도가 굉장히 비슷했어요. 5.25%였던 기준금리와 쉽게 빠지지 않는 인플레이션도 그렇고요. 물가가 쉽게 빠지지 않으면 1년 이상 금리를 동결할 수도 있다는 걸 알 수 있었던 사례인 것 같아요. 세 가지 사례를 종합해 보면 1990년도 이후 금리를 마지막으로 인상한 이후에 금리를 인하하는 데만 평균 7개월에서 8개월 정도가 소모됐습니다. 2000년도 이후부터는 8개월에서 9개월 정도 소모가 됐는데 평균 값을 내리면 8개월 정도가 소모가 된 것 같아요. 올해 마지막 금리 인상이 7월 달이었죠. 여기다 8개월을 더해보면 내년 3월이 나옵니다. 지금 미국 채권 시장에서도 예상하는 시점을 내년 3월 혹은 3분기 정도로 보고 있고요. 2006년도처럼 물가가 쉽게 빠지지 않아서 1년 넘게 동결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 15개월 동안 금리를 유지하다가 2007년 전 세계 금융위기가 찾아왔어요. 연준은 트라우마가 있기 때문에 장기간 고금리를 유지하는 건 쉽지 않을 겁니다. 물론 중간에 시스템 리스크가 터지거나 다른 국가의 금융기관이 무너져서 연준도 긴급하게 금리를 내려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변수도 있을 거고요. 아무런 변수가 없다면 아마도 내년 3월이나 늦어도 3분기에는 금리를 인하하는 방향으로 갈 것 같아요. 많은 투자자들이 금리 인하를 기다리는 것은 기업들의 투자와 소비가 늘어나고 경제가 회복하면서 주식이 상승할 것이라 예상을 하고 있어서죠. 보통 금리를 인상했을 때 시장에 반영이 되는 데까지는 6개월에서 1년 정도 시차가 발생을 합니다. 예를 들어 내년 3월부터 금리를 인하하기 시작하면 시장에 반영되는 시점은 최소 내년 연말은 돼야 된다는 것이죠. 즉 내년에 금리를 인하한다고 해서 바로 주식시장이 상승하는 것이 아니라 금리 인하가 시장에 반영된 이후부터 기업들의 투자와 소비 심리가 살아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만약에 금리 인하가 시장에 반영되기 전에 조정이 오거나 큰 폭의 하락장이 온다면 우리에게는 천금 같은 기회가 되겠죠. 불장만 계속 외치면서 현금도 없이 주식과 코인으로만 들고 있다면 눈앞에 기회가 찾아와도 잡을 수 없을 거예요. 현금이 없다면 내가 시장에서 대응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자연스레 줄어들 수밖에 없을 거고요. 우리 머니톡톡 구독자분들은 미리미리 준비하셔서 기회를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이 더 기대되는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머니톡톡이었습니다.